오늘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가 나스닥만 플러스, 스몰캡도 플러스로 끝났네요. 다우와 S&P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유럽장도 약세였고요. 아시아장도 약세였습니다. 우리 좀 빠졌죠. 일단 주요 지지선으로 보이는 4천선이 뚫리긴 했는데 S&P 500 지수가 3,990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확 밀려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연준의 회의록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뭐 기준금리를 0.5로 올려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그 기준금리를 쉽사리 인상을 늦추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의견이 대세라 지금 금리 인상 압력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한동안 주식시장이 그 힘을 발휘하기는 한동안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시장에서 지금 이런 이슈들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21일, 22일 뭐 연준회의 이전에 어떤 방향성이 타진이 되겠죠.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지금 이게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경제지표가 유리하게 나오면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도 안 끝난 상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게 붕괴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추세는 일정 부분 조정받고 다시 버틸 건데 이제 실제로는 연준이 액션을 하고 있는 게 실제로 경제 지표를 짓누를 때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경제 지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 경제 지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주식을 떠받치는 근본 토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하고 가겠다고 연준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사실 과거에도 항상 경기 정점에서는 그렇게 소프트 랜딩을 외치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작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드 랜딩으로 가거든요. 요번에는 그걸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아예 그 소프트 랜딩조차 없이 비상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으면서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알을 세차에 내리 꽂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약간 밀리긴 했는데 우리나라 패턴이 약간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일봉상으로 나오는 기술적 지표들인데 저 지표들이 일단은 좀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갈 것 같은 패턴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 시그널을 치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좀 더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연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외국인 투자자의 동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월달 들어서 2월 10일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매수 규모보다 매도 규모가 크죠. 그 이전에는 그런 패턴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일시적으로 매도하고 그 이전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그 뒤에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러니까 올해 1월 들어서는 크게 문제 없이 매수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 규모보다 매도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건 뭐 단기적으로 또 그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움직이는 거는 맞겠지만 요런 패턴을 놓고 오면 쉽사리 이게 탕 튀어서 다시 쭉 올라가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이 또 오늘 많이 밀렸거든요. 석유 가격 오늘 3%나 밀렸죠. 보시면 석유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1년을 보면 정점을 찍고 나서 작년 6월께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10달러 정점을 찍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오늘 가장 주된 이유는 3% 떨어진 가장 주된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 수요를 위축시킬 거라는 걱정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석유 관련된 것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재고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로벌 전체 재고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강력하게 석유 감산을 또다시 얘기하지 않는 이상 유가는 머리를 들고 올라가기에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푸틴이 캡 씌운 것 때문에 지난번에 약간 화가 나가지고
감산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스테 정보를 보면은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가 자체의 스프레드, 브렌트유하고 이거 우랄산맥,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 스프레드거든요. 그게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랄산맥, 러시아산 석유의 가격은 $5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가 석유를 밀어올릴 만큼 그렇게 지금 탄탄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드 코로나 간다고 중국이 선언한 이후에 그런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긴 한데 석유는 거기에 반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뜻은 제 생각에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그렇게 강력한 포션이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거나 아니면 이미 석유들을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중국이 석유 관련해서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을 좀 더 모니터링해서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좀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약간 패턴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왜 달러 인덱스 때문에 그 얘기를 드렸던 건데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 이거 다 그 원자재 쪽이거든요. 이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2월 초 들어서부터 반등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금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내리막을 달리고 있고, 일단은 금값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1,600 될 겁니다. 아마 금값이. 이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력도가 있었지만 이 매력도는 이미 다 소진돼서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금은 또 한동안 투자처로는 배제돼야 될 상황입니다. 얘가 일정 부분 충분히 내려오지 않으면 건드리는 게 사실 약간 위험하다. 예,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이한 건 구리가 이제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글로벌의 리세션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유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얘는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특이한 점이고, 요거는 좀 더 방향성이 결정되면 같이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경제 지표가 괜찮은 영역들이,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죽쓰고 있지만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표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냥 글로벌 경제 현재 지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금은 현재 이제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배제를 하고 일정 부분 내려오기 전까지는 배제하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달러 인덱스와 관련된 게 환율이죠. 환율 얘기도 드렸었는데 보시면 추세적으로 계속 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1 환율이 파란색이고요. 이 파란색이 $1 환율. 그 다음에 연두색이 유로화인데, 유로화가 우리가 이제 유로화를 기준통화로 쓰는데 보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달러 기준으로 유로화를 표시한 겁니다. 이게 녹색입니다. 그 다음에 검은색이 엔화거든요. 여기 엔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위안화. 그 다음에 독일 파운드화도 역시 이제 파운드화가 기준통화인데 이거 달러를 기준통화로 해서 표시한 건데 얘가 이제 고동색입니다. 이게 파운드화입니다. 얘가. 뭐 전체적으로 다 윗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달러 대비.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이게 그 기준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이게 다시 터닝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자리에서 멈춰서 움직이려고 할 것 같고, 이게 $105 정도 언저리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요 정도 언저리인데, 요 정도 언저리가 $105 중후반대거든요. 혹은 $106 정도. 그 언저리에서 올라가다 멈출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멈추고 눈치 보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달러 인덱스 굉장히 빨리 떨어질 때 달러당 1,100원 얘기하고 막 이런 전문가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전문가들이 극단적으로 가서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거기까지 그런 생각까지 갈 건지는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1,200원 초반대에 움직이면서 지금 다시 반등을 해서 움직였고, 이게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것이 조금 더 누그러지면 다시 달러의 방향성은 아랫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살짝 내려서 경기를 소프트 랜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실패하면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은 다시 급등할 겁니다. 글로벌 리세션이 강화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전고점을 치러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그때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환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뀐 게 환율하고 원자재 시장은 이렇게 작동하는데 주식은 뭐가 달라진 거냐? 주식은 직전 한 달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Y라고 되어 있는 게 민감주고요. K라고 되어 있는 게 기술주입니다. 그 다음에 C라고 되어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게 구글하고 메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P가 이게 경기 비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Y하고 반대죠. 그리고 이게 헬스케어예요. 이것도 비민감주거든요. U가 유틸리티, 이것도 비민감주입니다. 직전 한 달을 보면 민감주들이 위에 있고 비민감주가 밑에 있잖아요. 그 성과가 좋았는데 최근 5일치를 보면 반대로 뒤집혀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비민감주, 얘가 유틸리티, 얘가 헬스케어거든요. 근데 그 밑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민감주, 기술주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 흐름이 아랫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비민감주는 덜 떨어지거나 버티고 있고, 민감주나 기술주, 그 다음에 통신 그러니까 그 인터넷 서비스 관련된 것들은 다 아랫방향으로 차차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그렇게 바뀐 거죠. 비민감주 쪽에서 민감주, 민감주에서 비민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상대적으로 민감한 게 더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 관련된 지표를 잠깐 보면 이게 30년 모기지 금리거든요. 보시면 최근 내려오다가 딱 들려서 올라갔어요. 요 올라가는 패턴을 보면서 여기 보시면 얘가 뚝 떨어졌습니다. 얘는 모기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로 확 밀렸죠, 갑자기. 요것도 살짝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죠. 살짝 들리다가. 요거는 모기지 마켓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수. 모기지 시장에 대한 요거는 이제 리파이낸스인데 모기지 받아가지고 뭐 대출을 받거나 다른 쪽으로 뭐 갈아타거나 금리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의 액션을 말하는 건데 여기 또 살짝 내려왔죠.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다시 주택 시장이 짓눌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은 이 금리가 초반부 상당히 낮았을 때 여기 보면 그 금리가 상당히 낮았었던 때가 2002년도 초반까지거든요. 그 뒤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요 낮은 영역에 있을 때 상당히 뜨거웠던 상황을 보였고, 여기 보시면 2002년도 초반도 뜨거웠죠. 뜨거웠던 상황을 보였고 그 뒤에는 추세적으로 다 밀려 내려왔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모기지 금리를 다 끌어올리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주택시장은 안정화 국면으로 가야 되고 이게 새로 다시 주택시장을 달굴 수 있는 패턴으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일단 지금 현재는 트렌드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작년 하반기 10월에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추세적으로 올라왔고 연초 들어서 힘을 발휘하면서 재차 밀고 올라가던 것이 일단은 다시 방향성을 꺾었는데, 이 꺾은 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 그게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넘어가면서 지금 조정을 들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 트렌드는 바꿨다.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짓누르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은 다시 밀어올리는 방향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요 통화들의 환율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제외한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제 비민감주 쪽이 좀 더 선호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그러면 언제 바뀔 거냐?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좀 식으려면 완전히 식는 방향이나 식어서 방향성을 타진하는 어떤 정확한 우리가 판단을 보려면 3월 달에 연준 기준금리 인상 그 언저리에서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실제로 뭐 중요한 발언을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한다거나 혹은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